안녕하십니까. 남수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항공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비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행 승인은 최대 이력 중량 25kg 이하의 기체는 비행 금지 구역 관제권을 제외한 공역에서 고도 150m 이하에서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고, 최대 이력 중량 25kg 초과의 기체는 전 공역에서 사전 비행 승인 후에 비행이 가능합니다. 최대 이력 중량과 상관없이 비행 금지 구역 관제권에서는 사전 비행 승인 없이는 비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 공역, 즉 UA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비행 계획 제출 양식과 포함 내용은 여러분들이 초경량 비행장치 승인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행 승인 기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행 금지 구역은 P로 시작된 P73, P61에서부터 65까지, 그리고 비행 제한 구역은 R로 시작되는 수치들, 그리고 비행 관제권은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까지가 되는데, 이런 지역과 군 관제권, 군에서 통제하는 반경 9.3km까지 이런 관제권과 그 밖의 지역, 고도 150m 이하 지역. 그런데 허가권자입니다. 드론 촬영을 하려고 할 때는 국방부에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 지역 구역에서 다 국방부의 허가를 득해야지만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비행 허가를 받는 군에서 받는 허가 구역은 이와 같이 비행 금지 구역, 그리고 비행 제한 구역, 그리고 군 관제 구역은 군으로부터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행 승인을 국토부로부터 지방항공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민관 관제권에서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 승인 중에서 비행 금지 구역, 또 여기 비행 승인 이 국토부도 한 삼각형 정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러면은 P 61, 62, 63 이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력 연구소가 있는 지역은 A, B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A 구역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군에서 통제를 합니다. 군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즉 3.7km까지, 그리고 그 바깥 구역 18.6km까지는 국토부의 승인, 즉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득해서 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항은 최대 이력 중량 25kg 이하의 기체, 고도 150m 미만으로 한정했을 때만 적용되는 내용이고, 공역이 2개 이상 겹쳐질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허가를 모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 150m 이상을 비행할 때에는 공역과 관계없이 국토부의 비행계획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비행을 해야 된다. 즉 150m 이상 올라갈 때는 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비행 승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거기에 대한 승인 절차가 쭉 나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은 사전 승인을 득하고 촬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명백히 주요 국가 및 군사시설이 없는 곳에서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은 국방부에서 특별히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공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이 있습니다.
이 금지된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군사보안목표 시설, 군사시설,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보안상 중요한 시설 및 지역, 그리고 비행금지구역은 항공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 바라고,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았더라도 비행승인은 별도로 비행승인을 받아야지만 비행이 가능하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진 승인 절차입니다. 국방부에다가 이와 같은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서와 국가보안군사시설 출입 시 시설장의 사전 허가 신청서,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 사업 등록증 등을 준비해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승인 방법, 신청 방법도 마찬가지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그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항공 촬영 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입니다. 이 조종자 준수사항 매우 중요한데, 만약에 이것을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1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2차, 3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까지 여러분들한테 과태료가 부여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9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지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게 풀 수 있습니다. 즉, 가시거리 내에서 비행을 해야 된다. 즉, 드론을 직접 눈으로 보이는 위치에 놓고 비행을 해야 되고요. 음주 비행 금지. 음주 규정은 0.02%입니다. 0.02% 초과하면 음주 비행이 되죠. 이런 비행은 절대 금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즉, 아래에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낙하물을 떨어뜨리면 그 낙하물에 맞아서 사람들이 사망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낙하물 투하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유인 항공기 접근 시 회피, 즉 이 공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드론은 그 우선순위가 최하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유인 항공기라든가 그 밖에 헬리콥터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는 먼저 진로를 피해주고 양보하고 아니면 착륙을 해서 안전하게 착륙을 하든가 해야 됩니다. 인구 밀집 상공에서 위험한 비행 금지, 즉 공원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치의 소유자 정보를 기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론이나 비행장치를 구매했을 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신고를 하면은 기체 번호가 나옵니다. 그 번호를 이와 같이 드론에 기체 번호를 부착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은 자동차 넘버를,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듯이 이와 같이 드론에도 그와 같이 자기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또한 기체 번호를 기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간 비행 금지. 야간이라 하면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인데 이때 야간 비행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 150m 이내에서 비행을 해야지 150m 이상 올라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비행 금지 구역, 관제권 비행 금지. 이것도 아주 매우 중요한 조종자 준수사항입니다. 특별비행 조건은, 즉 야간에 비행을 하고 싶은데 야간에 비행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건이냐,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할 때, 특별비행 요청 서류는 무인 비행장치의 종류, 형식 및 재원에 관한 서류, 그 다음에 무인 비행장치의 성능 및 운영 한계에 관한 서류, 무인 비행장치의 조작 방법에 관한 서류,
무인 비행장치의 비행 절차, 비행 지역, 운영 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 계획서, 안전성 인증서, 이것은 그 안전성 인증서가 있는 기체일 경우죠. 즉 무인 비행장치는 25kg 이상 되는 기체에 해당되겠죠. 이러한 서류 그리고 무인 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조종 능력,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무인 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보험을 가입했느냐 하는 보험 증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서류, 이런 서류를 겸비해서 특별비행 요청, 야간에 비행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특별비행 승인은 지방항공청장은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이 30일 이내에 무인 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무인 비행장치 특별비행 승인서를 발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0일 이내에 무인 비행장치의 승인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안전의 확보 또는 인구 밀집도,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여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할 수가 있다. 기타 위의 규정한 사항 이외에 무인 비행장치의 특별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역입니다. 공역이라 하면 항행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정한 공간으로서 연공과는 다른 항공교통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책임 공역이다. 공역의 설정 기준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역에는 관제권과 관제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관제권은 비행장 또는 공항의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공역으로 약 9.3km까지를 통계를 하지요. 9.3km. 관제구는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을 관제구라고 합니다. 비관제 공역은 조언구역과 정보구역이 있습니다. 조언구역은 말 그대로 조언해주기 위해서 정해놓은 구역이 되겠고, 정보구역은 비행정보가 제공되는 구역을 우리는 정보구역이라고 합니다. 통제공역. 통제공역에는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 초경량 비행장치 제한구역 이렇게 나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말 그대로 금지하는 공역을 비행금지구역이라고 하고, 비행제한구역은 항공사격이라든가 대공사격 등으로 인해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을 비행 제한구역이라고 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제한구역은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을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제한구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의 공역입니다. 주의 공역으로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공역을 말하며 훈련 공역, 군 작전 구역, 위험 구역, 경계 구역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요. 다음 초경량 비행장치의 벌칙금, 즉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태료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반드시 한 번씩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즉 음주, 약물 등을 하고 비행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술 먹고 비행하면 절대 안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안전선 인증 검사 없이 비행하는 경우 보험 없이 사업한 자 이런 자들은 1차 위반했을 때는 50만원, 3차 위반 3번까지 위반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 기체 신고 변경 말소하지 않고 비행한 자는 1차 50만원, 3차는 500만원 이하 6개월 이하의 징역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기체를 그것도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벌금이 부여되겠습니다. 신고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는 50만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여가 되고, 말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5만원에서 3차 3번까지 위반했을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어떤 저기 과태료 중에서 제일 어떤 과태료 비용이 적은 거죠. 1차 위반 15만원이 제일 적은 내용입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 없이 비행한 경우는 이 안전성 대단히 중요합니다. 검사 없이 할 때는 1차 위반 시에는 25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위반 시에 보면은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지 않은 비행인 경우입니다.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 바라고, 조종사 증명 없이 비행한 경우는 1차 위반은 150만원, 3차까지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도, 관제, 통제, 주의 공역에 비행했을 경우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되고, 안전한 비행, 사고 대비 장비를 장착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를 장착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는 50만원에서 150만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되고, 아까 그 조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말했듯이 1차 위반하면 100만원, 3차 위반했을 때는 200만원까지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 시에는 15만원에서 30만원 과태료가 부여되고, 승인받지 않고 야간 비행한 경우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조종자 준수사항과 같이요. 그 밖에 어떤 지시사항이라든가 명령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즉 아래 이 네 가지는 그와 같은 내용인데, 업무보고 서류 허위보고라든가 비행장치 서류 장부 시설의 검사와 질문에 그것이 진술했을 경우,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따르지 않는 경우, 안전운항을 위한 시정조치 등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런 지시와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250만원, 1차 위반하면 250만원, 그리고 3번까지 위반했을 때는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는 것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행 정보입니다. 비행 정보 중에서 AIP, 노탐 등이 있는데 AIP는 해당 국가에서 비행하기 위해 필요한 항법 관련 항공정보 관행물이고, 이것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연구성 있는 항공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노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공고시보라고도 하며 항공시설, 업무 절차, 위험 요소의 신설, 운영 상태 및 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여 전기통신 수단으로 항공 종사자들에게 배포하는 공고문이다. 이 문구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탐의 최대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이 3개월도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IC는 항공정보 회람이라고 하는데, 위의 AIP라든가 노탐으로 전파할 수 없는 주된 행정사항에 관한 것, 이 행정사항에 관한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AIC라고 합니다. 이런 AIC는 1년에 한 번씩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AIC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사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업법에는 항공사업과 항공기 대여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구분을 합니다. 항공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항공기 대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서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 살포라든가 사진 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춰 유상으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첫 번째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 교육을 한다든가 체험 및 경관 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서 비행하는 서비스, 또는 항공 레저 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해주는 서비스. 대여해주는 서비스는 어떤 거냐면 항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장치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초경량 비행장치 사업에는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개조 서비스도 항공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항공사업은 앞에서 정의해 드렸듯이 타인의 수요에 맞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 살포라든가 사진 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의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과 사진 촬영, 육상, 해상, 측량 등 탐사,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조종 교육, 그 밖에
그 밖에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제외한 아닌 그런 사업, 또한 국방, 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한 그런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영리 목적 사용 금지, 즉 항공기 대여업에 사용하는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즉 이러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해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벌칙입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해서 경량한 자, 또한 명의 대여 등 금지를 위반한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명령을 위반한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초경량 비행장치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실 분들은 이 사항도 잘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안시설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항시설법에는 비행장시설, 활주로 있는데 먼저 비행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행장은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의 이륙과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비행장 시설은 비행장에 설치된 항공기의 이륙, 착륙을 위한 시설로 그 부대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활주로는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로 이루어진 공항 또는 비행장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장애물 제한표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항행안전시설이라는 것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항공등화, 불빛, 색채 또는 형상을 이용하여 항공기 항행을 돕기 위한 항행안전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장애물 제한 표명과 비행장이었죠.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다 국토교통부 령으로 통제를 하고 있죠. 다음 항행안전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행안전시설에는 항공등하와 항행안전무선시설, 그리고 항공정보통신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등화에는 활주로등, 이것은 활주로등은 이륙과 착륙하려는 항공기의 활주로를 알려주기 위해서 활주로의 양측에 설치된 등화를 활주로등이라고 하죠. 유도로등, 지상주행 중에 항공기의 유도로, 대기지역 또는 계류장 등의 가장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등화를 유도로 등이라고 합니다. 자, 활주로 유도 등.
활주로의 진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로를 따라서 집단으로 설치하는 등화를 활주로 유도등이라고 하고, 풍향등은 항공객에게 풍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등화를 풍향등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설치 기준은 이 표를 잘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색상 부분을 같이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아까 활주로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활주로 등은 노란색이나 흰색으로 한다. 유도로 등, 이 유도로 등은 파란색, 즉 청색 등으로 설치를 하고, 활주로 경계등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다. 정지등 같은 경우는 정지를 시켜야 되니까 붉은색이겠죠. 붉은색. 풍향등은 아까 풍향등은 바람의 방향, 항공기한테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풍향등은 흰색으로 풍향등을 설치해 준다. 이런 사항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등 및 표지 설치 대상 구조물, 즉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때 그 높이가 150m 이하일 때는 이와 같은 표지등을 생략할 수가 있지만은, 이 건물이나 구조물이 150m를 이상 될 때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뭐를? 표지등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항공법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동영상 녹화나 이런 것이 다소 제한사항이 있고 해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은 옆에 정답과 또한 해설까지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또한 필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서 이 항공 법규 부분은 조금만 몇 가지만 외우면은 100% 다 맞힐 수 있는 답이 명확한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다 1차에 학과 시험에 합격하셔서 드론 자격증을 1차에 다 따시기를 여러분들한테 바라고 또한 기원을 합니다. 저는 이 과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문제까지 풀려고 했는데 조금 제한이 되고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또한 제 얼굴이 궁금하신 분들은 비행장에서 만나면은 반갑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